네, 두 리포트 모두 보셨습니다. 이 새 시장 취임한 지 이제 겨우 10일여 정도여서 이렇다 할 정책 비판을 하긴 조금 어려운데요. 좀 앞선감이 있지만 오세훈표의 부동산 정책과 또 광역 지역의 개발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각각 초대해서 의견을 나눌까 했는데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사정상 출연이 조금 어려워서 다른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성중기 시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의원 성중기입니다. 네, 또 최근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 입장문을 발표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윤은주 간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은주 간사입니다. 네, 먼저 두 분께 한번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앞서 리포트를 보셨습니다만 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나타나고 있는 이 서울의 이 변화들 좀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세요? 우리 시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의 시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어떤 심판이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께서 임기가 1년이지만 1년 넘지만 그 1년 동안 이미 그 전에 시장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공약을 실천하기보다는 지난 10년 동안 그 다수당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이끌었던 10년 동안의 시민들과 역행하고 네. 잘못된 정책만 바로잡더라도 네. 그것만으로 큰 성과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쪽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당 부분 그런 쪽을 네. 아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반면에 이게 시민단체 쪽은 또 우리 후보 시절부터 공약들을 많이 점검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체감하고 있으신지요? 네, 뭐 이번 선거 결과가 지난 이제 저희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도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저희 경실련 운동과 동일한 네. 이제 저희 주장과 맞는 공약도 있었지만 또 다른 공약도 네네.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속해 주셨던 공약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선 두 분 의견과 함께 또 저희가 가장 또 중점을 뒀던 아이템이 뭐였냐면 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이 부동산 정책은 서울 시민 모두가 지금 기대하는 만큼 변화도 많이 예상되는데 특히 도시재생과 이 공공재개발 등에서는 민간 재개발 또 재건축으로 활성화로 지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선 관련 조례 개정이 먼저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여론에서는 이 현재 시의회 의석수 구조상 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조례를 개정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어떤 논리로 보면 조례 개정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어떤 그 시민의 어떤 선택 네. 이걸 보면 서울시 의원이 민주당이 101분으로서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떨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 정부에서 가장 그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된 정책을 새로운 시장이 현실에 맞도록 바로잡겠다라는 부분을 무작정 의회에서 반대할 부분은 아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좀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낼 거고 아마 그런 부분 상당히 동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구도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을 네. 더 많이 체감하시는 의견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제 지역구가 강남이긴 하지만요. 네.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해서 어떤 특수한 지역에 대한 민원보다는 서울 전체로 볼 때 강남만 하더라도 거의 50년에 가까운 그 재건축이 네.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타 지역도 강북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공공주도의 민간 부동산 개발보다는 이 민간 이 부동산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될 막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서울시 전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큰 주제는 사실 부동산의 비중이 컸고요. 네. 저희가 또 광역 아이템으로 선정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의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 네. 이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일단 중단이 지금 된 상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실련을 포함한 9개 시민단체가 일단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박 시장께도 같은 의견이었는데 이게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이거를 다시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예, 일단은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가 없이 사업이 강행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고 다시 충분한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오 시장 차원에서는 잠정 중단을 일단 내린 상태인데 의회 입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글쎄 처음에는 뭐 우리 김인호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께서 이미 전임 시장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 뭐 그렇죠. 시장이 진행한 건 아니죠. 대행이 무리하게 진행한 건데 네. 진행하고 있던 걸 굳이 중단 내지는 원산 복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 자체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중단한다 손 치더라도 뭐 보행자들한테 통행에 방해가 될 테고 네. 미관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정당을 떠나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네. 오세훈 시장께서 그걸 재검토하고 네, 또 네. 본인이 공약에 내걸었던 그런 부분을 한 발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이게 전체적으로 점검하면 네. 의회에서도 충분히 뭐 지난번 무리하게 진행할 때도 그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반대 기류가 있었던 부분이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고 다시 조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시가 좀 공사를 강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 시민단체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예산부터 잡고 추진을 해왔던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 최근에도 이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네.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혈세 낭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산을 이미 썼으니 되돌릴 수 없다라는 식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상 회복에도 뭐 비용이 든다라는 말씀도 네. 하셨는데 저희는 원상 회복 주장한 적이 없고요. 그 회복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이제 공론화를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이제 예산부터 써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예산 낭비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혈세 낭비의 책임은 서울시와 또 서울시의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혈세 낭비의 당사자이신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집행된 거는 의회에 일단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성인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죠. 그렇죠. 그러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 109명 중에 101분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우리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합니다. 네, 네. 그 6명이 뭐 어떻게 해서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만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네. 정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뭐 오세훈 시장께서 뭐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되셨다고 해서 전임자가 했던 걸 원산 복구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고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전임자가 네. 혹은 대행이 무리해서 잘못돼서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그 논란은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몫이고 그렇죠. 새로운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재조정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지금은 중단됐지만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론화를 재개하겠다라는 의견도 밝히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론화를 하겠다는 거는 앞서 서울시가 보여왔던 뭐 300회 이상 시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했다라는 그런 네. 주장들도 저희는 그 서울시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저희가 주장한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그냥 횟수 쌓기에 예. 명분 쌓기에 불과한 소통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공론화를 그냥 공사를 계속 하는 상태에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네. 앞서 서울시가 보여왔던 행태처럼 그냥 공론화는 수단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공론화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보다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공론화 부분은 의원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시민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해야 네, 되니까. 당연히 예. 뭐 하죠. 뭐 아까 우리 윤은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했고요. 네.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한데 오세훈 시장께서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지난번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때 이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네. 재고자를 정비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걸 다시 갈아엎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그 전임 시장이 잘못된 걸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와서 뭐 개선하고 하는 건 네. 필요하지만 그건 개선을 위한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는 것 같은 그런 네. 거기 때문에 또 시민의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또 협조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이거 뭐 어떤 형태로든 재조정을 하고 가야 될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10년 전에 오 시장도 디자인 거리 조성할 때 광화관장을 한번 또 재정비를 네.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게 취재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그 서울시 의장과 또 이제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시장이 또 면담을 가지긴 했는데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협치를 제안하는 분위기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를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협치를 전제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지켜보겠다 이런 좀 칼날 가는 분위기, 이런 네. 좀 의미심장한 걸 좀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또 시의원분들께서 의원총회를 열고 또 이 오 시장에 대한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보류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협치를 위해서 웃으면서 악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협치를 또 빙자한 칼날 세우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2014년부터 9대 10대 서울시 의원을 네. 재선을 하고 있지만 뭐 언제나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소수당으로서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보니까 의원들은 항상 협치라는 걸 주장하면서도 네. 어떤 당론이 벌어졌을 때는 협치가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더군다나 뭐 이렇게 6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협치가 있을 리가 있기가 만무하고요. 네. 그 이번에도 사실은 협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저희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공감하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네. 뭐 시장께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것이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어떤 서울시 민심, 시민의 민심을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지 않고 네. 아마 시민들이 그런 부분까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1년 동안 진정한 협치로서 최대한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임기에 뭐 좀 전폭적으로 네. 협조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론이 제기되면은 사실 네. 협치가 정말 힘들어요. 네. 현실적으로 그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맡게 된 임기는 이제 1년하고 단 3개월 정도 됩니다. 우리 뭐 시민단체 간사님도 계시지만은 앞으로의 이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가는 것이 그동안의 과거를 좀 잊고 새로 전면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광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정 행정이 그냥 서울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네. 거기에 시민들이 이렇게 요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주인이 네. 돼서 논의의 주체가 돼서 합의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서울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자문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예, 저희가 이제 일단 주장을 한 바에 있어서 이제 약속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네네. 예, 그 시장님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도 그에 맞는 또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성준기 시의원님은 앞으로 시정행정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내다보시나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늘 야당으로 소수당에 있었지만 시장이 국민의힘이 됐다고 해서 네. 저희 태도나 뭐 이렇게 마음가짐이 전혀 변할 게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럴수록 제가 그 19일 날 원래 그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이 이제 없기로 했지만 네네. 첫 번째로 5분 발언을 준비할 때 내용이 뭐냐면 네.
정말 진정으로 우리 당 시장이 됐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생으로 네. 이렇게 화합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도 이제 시민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시 의회가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달라질 서울, 기대감도 있지만 반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날카로운 의견이 반영되는 시정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